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지방자치 살림살이를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뉴스피플아이가 마련한 지방자치행정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편으로 박희조 청장을 찾아서 대전 동구의 올 역점 시책과 발전 방향 그리고 발전 전략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인사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스피플아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22만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구는 새로운 발전에 대한 많은 구상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올해는 그 준비에 발맞춰 가지고 새로운 우리 동구를 위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제 네.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난해 짧지만은 주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1 공약으로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거기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본에 크지 않은 기업이지만은 환경 관련 기업 일본 재생센터를 저희가 좀 유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하고 MOU도 체결하고 제가 일본에 직접 건너가서 현장의 기업의 어떤 실정도 알아보고 최근에는 그 기업 대표가 저희 동구를 방문해서 본점과 또 물류센터 그리고 생산 공장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는 그런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초 단체장이지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와 맞춰서 이장호 시장과 함께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구정 방향과요. 네네. 민선 8기잖아요. 네네.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올해 2023년 우리 동구가 어떻게 좀 바뀔 거냐, 어떤 모습이 될 거냐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올해 2023년은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맞는 원전이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우리 동구의 혁신적인 그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역세권 개발을 이제 첫째로 좀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한화가 이제 컨소시엄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민간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빠르면 올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지구로서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랜드마크로서 대전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아마 바뀌는 그런 혁신적인 공간으로 아마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대청호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좀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공간 못지않게 우리 동구민들한테는 좀 도시 발전에 걸림돌 역할이 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이 대청호를 좀 둘러싸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좀 완화해서 그 완화에 대한 우리 좀 이득은 혜택은 이제 동구민 그리고 대전 시민한테 돌려줄 때가 왔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TF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대청호 활용 계획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추돌이 될 수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럼 맞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까지 TF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대청호를 같이 끼고 있는 대덕구청 공무원, 그다음에 시청 공무원, 또 대전 세종연구원의 연구원, 또 변호사, 또 현재 좀 살고 있는 우리 주민, 네. 또 환경단체 또 출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한 2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 TF를 어떻게
끌어갈 건지 전략적인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에 좀 바탕을 해서 대청호를 끼고 있는 우리 동구, 대덕구, 또 영동군, 또 옥천군, 청주시 이를 망라한 도시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연대해서 벨트가 형성이 되겠네요. 최근에 우리 김영환 도지사도 네. 규제 완화 때문에 미치겠다. 예. 아파트에 들어놓겠다 했는데 이 청주, 예. 충북도 굉장히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관련된 도시하고 연합을 해서 이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오랜 세월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달려와서 주민들이 네네. 많은 피해가 있었고 예.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 변화가 예상이 되네요. 예. 혹시 이제 그 규제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물에 혹시라도 좀 걱정하시는 분이 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환경을 좀 보존하느냐 또 개발하느냐 이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해묵은 논쟁인데요. 네. 대청호의 주변에는 식당에서 나오는 이 설거지물 한 방울도 네. 대청호로 안 들어가도록 별도의 하수관로를 좀 배설해서 절대 그럴 염려가 없다. 그리고 대청호 주변에 오염원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정화 시설도 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먹는 물 혹시 오염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대청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중 삼중으로 좀 묶여있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서 이 규제로 인해서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또 재산권도 많이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그런 환경 관련 법을 합리적으로 좀 풀 건 풀고 더 묶을 건 묶어서 이제는 그 대청호의 좀 아름다운 그런 이제 가치를 이제는 이제 대전 시민들 또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서 이거를 이제 대전 시민들 우리 동구민들한테 되돌려줄 때가 왔다. 그런 여건이 됐고 또 사회적인 합의도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시고 천혜의 자원 아닙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이 관광벨트로서도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 포인트가 네. 있는 곳이 대청호 주변에 이제 그동안에 예. 너무 규제 속에서만 살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청장님의 그 깊은 그 철학이 거기 담겨 있으십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역대 구청장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심지어 또 우리 대전 시장님들께서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간 이유가 환경부가 규제에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데 끔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를 잘 이렇게 좀 복귀하면서 왜 실패했나를 좀 봐서 관광 활성화라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생활 불편 해소라는 낮은 단계부터 하나씩 이렇게 좀 접근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시고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가 환경부로 이렇게 그 산하기관으로 애초에 그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가다 보니까 이 대청호 물에 관련돼서 개발보다는 환경 보존에 더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환경부에 소속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로서는 참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 새로운 변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부의 행정도 중요하지 않나. 그 환경 관련된 규제법이요. 40년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진부하네요. 그 전에는 40년 전에 그 법은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당시에는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의 환경 의식도 희박하고 또 이 하수관로라든 이런 이제 인프라가 좀 전혀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처리 시설도 상당히 선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시민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규제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한 50만 규제해도 되는데 지금은 대청호는 예를 들면 100을 막 규제하고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이제 50% 정도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서 이제 그 대청호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라든지 소중한 가치를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풀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저희는 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페스 정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그 민선 8기 사업 가운데 네네. 또 뭐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동구 쪽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 보관이 있으신지. 아마 이제 그 일자리 문제는 사실 역대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네, 아주 중요하죠. 경제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정부도 대통령도 못하는 거를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느냐.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에 맞춰서 이장우 시장님이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 예, 예. 알파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유수한 그런 첨단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예. 저희도 거기에 좀 보조에 맞춰서 우리 동구에 4군데의 산업단지 후보지를 좀 대전시에다가 산업단지로 요청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좀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 좀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산업단지에 가능하면은 이장호 시장님이 얘기하는 4가지 지금 분야가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산 이 4가지 그 분야 중에서 저희는 좀 바이오헬스 분야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바이오헬스 관련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좀 해서 우리 동구에 많은 젊은이들이 좀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데 이 젊은이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여기서 밥벌이도 하고 또 중년도 보내고 아이들 키우고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직장 일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 인구가 계속 줄면서 소멸화도 있죠? 예, 좀 안타깝게요. 전국적인 지금 상황이고 아마 대전에서는 유성구 빼놓고는 나머지 4개구가 인구가 다 줄어듭니다. 우리 동구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인 게 매월 제가 좀 통계를 좀 집계해 보니까요. 한 200명 정도가 순 감소합니다. 뭐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돌아가시는 분, 태어나는 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요. 그 정도는 그래도 다른 인근 이 대덕구나 이 중부에 비하면 폭이 좀 적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우리 동구에는 도시 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주거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또 분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좀 그 줄어드는 폭이 한 200명 정도라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선방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긴 기간 보면은 이제 또 계속 이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좀 덜 빠져나게 하는지 늘리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3단 문제, 일자리 문제도 해결책이 그 해법이 하나 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하나 될 수 있고요. 또 교육 문제. 네, 교육. 교육 때문에 애들이 어릴 때는 여기서 집값 사니까 동부에 있다가 한 중학교 정도 입학할 때면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다 이제 서구 유성구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문제, 또 교육 문제, 문화 예술, 또 환경 이런 문제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가 되고 반대로 그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동부에 오래 좀 머무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일자리 문제, 또 교육 문제, 또 문화예술,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요즘에 그 우리 전국적인 이슈기도 한데 그 난방비 문제로 서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우리 동구는 또 이 복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 22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비중이 높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복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연이은 한파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대전에
또 우리 동구에 대표적인 그런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쪽방촌을 좀 방문해서 쪽방촌. 네, 그래서 이 추위에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현장에 좀 가보고 네. 또 가는 김에 이불하고 또 전기담요도 가서 이렇게 전달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동구에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1000가구를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네. 1000가구에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그런 난방비하고 별도로 저희 동구에서 1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을 좀 해서 좀 신속하게 좀 집행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동구가 좀 대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따라오고 많이 좀 있습니다. 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네네. 또 이렇게 청장님의 따뜻한 마음들이 고루 이렇게 동구민들한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이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와의 역학관계를 네. 굉장히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올해 그 예산을 통과하는데도 애를 참 많이 예. 어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어찌 이렇게 그 서로 융화가 잘 안 되시나 어떻게 협업 관계가 돼 글쎄 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또는 이제 여야 정파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립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빨리 수습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이렇게 해결하는 데 좀 주력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예.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성숙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협치와 또 소통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하고 이런 관계도 좀 새롭게 좀 정립을 좀 해서 뭐 중요한 말씀.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 걱정을 네. 시키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수준 높은 그런 의회 관계를 좀 하도록 더 구청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듬직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갖는 문제고 우리나라 모든 뭐 지방자치가 갖는 현안이기도 한데요. 네네. 청장님이 또 바뀌면 전 뭐 또 관련됐던 직원들, 네네. 또 새 청장님 밑에 직원들 여러 가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불협화음과 알력이 심하거든요. 예. 또 이런 걸 어떻게 잘 융화하고 단합을 시켜서 구정을 펼쳐나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 청장님의 큰 맞습니다. 역할이신데. 예. 구청장으로서 뭐를 해내는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갈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그 대통합위원회 등 이런 유사한 그런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해야 되지 않으면은 일을 해나는 그런 하기도 어렵지만은 네.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좀 착안해서 저도 선거 끝난 이후에 첫 일성으로 이제 화합이다, 통합이다 이런 방점을 좀 두고 네. 그래서 역대 우리 뭐 구청장도 그렇지만은 전임 구청장이 해왔던 것에 대한 정치의 연속성을 분명히 가지겠다. 예. 단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시대에 좀 흐르는 밖에 바꾸는 거는 좀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큰 흐름은 정책의 연속성을 좀 두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우리 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큰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온 걸로 저는 좀 자부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청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네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2023년 정말 활기차게 정말 환하게 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동구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동구 르네상스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우리 동구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젊은 구청장으로서 작년보다 더 뛰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구정을 살피고 새롭게 변하는 우리 동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희망의 동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새로운 변화의 시대 우리 박휘조 청장님의 강인한 추진력, 예. 역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전 동구의 성장 발전에 큰 기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방자치 행정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박휘조 청장님을 모시고 대전 동구 살림살이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접습니다. 감사합니다.